야당에서는 지금 이 감찰관이니까 야당 쪽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같은 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그 전례를 들면서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장동 수사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당하면서 그게 거기에 대한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검사 외전에 제일 맞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대소공과 엿소공. 그 말 그대로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과 여당이 쏘아 올린 공인데 그 10년 가까이 비어 있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드디어 채워지는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이제 그 국회에다 요청을 했고 여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임명될 수 있을까요? 형님 먼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변협 구도가 뭐 변협이나 여당이나 제가 봤을 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당이 2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1명을 추천하는 거라 결국 뭐 변협이 추천하는 후보로 임명한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면서 하지 않을까. 뭐 본인을 수호하는 그 변호사들 많잖아요. 그 중에 1명 뭐 선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왜 이 타이밍이었나를 좀 궁금해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뭐 1년이 되기 전에 할 생각이었고 지금 이제 여당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계약 추진하느라 거기까지 신경 쓸 데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구체적인 근거를 대기는 어렵고 그냥 제 생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문재인 정부보다 낫다. 그 차별화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공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에서 주도해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에서 봐줘서 한 건데 이거를 임명을 안 했냐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임명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요청을 했을 텐데 사실은 또 이게 어렵지 않은 과제인 게 야당에서는 지금 이 감찰관이니까 야당 쪽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수 정부죠. 보수 정부 때 이 여야가 추천했을 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석수 감찰관 후보를 추천했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다른 변호사님이 계신데 말하자면 같은 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그 전례를 들면서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이 차별화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장동 수사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당하면서 그게 거기에 대한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근데 실제로 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한들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별다른 그 뭐 효과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누가 되는지 좀 봐야겠네요.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제 정말 이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제 분이 들어올지 뭐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엿소공도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정치 검찰 그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을 내가는 중이긴 한데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형님 거기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이거 하나만 민주당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자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이를 연어 파티로 회유했다라고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시작해서 이 모든 사단이 시작했습니다. 이거의 시작이 어디냐면 KH 강원 개발이라고 하는 사기 전과가 매우 많으신 조경식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20 몇만 원짜리 그 도시락들이 뭐 수십 개가 수원지검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연호술 파티로 가지고 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날짜를 민주당 의원들이 페트병에 막 소주를 부어 넣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2023년 5월 17일 날 연호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목격했다고 하는 그 조경식이라는 사람은 이날 경북 북부 교도소에 있었어요. 전혀 위치가 다른 거네요. 수원에 있지가 않았어요. 분실술. 자,
네. 목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목격을 했다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여기에서부터 자 5월 17일 날 조경식이 어떻게 그 연어 도시락이 수원에 들어갔는지 수원점에 들어갔는지 그걸 어떻게 목격했는지 그것부터 밝히셔야 돼요. 그게 안 밝히면은 이 모든 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조작입니다. 형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제 그 뭐 박상현 검사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민주당에서 특검을 해서 검찰을 수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특검에 이 공소 취소 권한을 줘가지고 이제 공소 취소를 하게 만든다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공소 취소도 못 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하고 이화영은 7년 8개월 살아야 되냐? 그럼 그때 뭐 사면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김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조작 기소라 그러는 주장이 뭐 민주당에서는 맞겠다고 하고 그 뭐 의견도 존중은 하겠다마는 굉장히 많은 저 반박에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무리스러울 거다. 이제 그 충성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이야 네. 법안도 만들고 뭐 하긴 하겠지만 과연 끝까지 가서 이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 두 번이나 청문회 나왔다가 이제 선서를 거부해서 퇴장 당한 박상현 검사 그 어떻게 보였어요? 잘해 하신 건가요? 뭐 아니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네. 뭐 저 민주당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게 박상현 검사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증인 채택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안 했죠. 자기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팩트에서 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검사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반박이 아니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성을 지르는 게 잘못됐다고 하면 서영교 위원장은 그러면은 대역죄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뭐냐? 당신 말들이 왜 틀렸냐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어? 아니 뭐 그러면 검사들은 뭐 그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참 말도 안 되고 제가 진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강백신 검사나 송영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송영호 옆에서 검사. 지켜봤는데 민주당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의원보다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보시면. 형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박상현 검사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저기 저 한두 번 인터뷰 해보고 뭐 이런 거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네. 뭐 이번에 와서 증언하는 거는 이 사실에 맞게 잘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선서 정말 거부한 건. 네. 저는 선서 거부는 저 같으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조금 같으면. 아쉬운. 근데 이제 박상현 검사가 얘기한 것 중에 이게 선서를 하는 순간 이거를 위증. 위증으로 고발해서 예. 이제 할 거라는 건데 그렇더라도 법률가는 해야 되지 않냐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건 각자의 선택이니까 그걸 가지고 선서 안 했다고 비판하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일이 너무나 비정상적이라서 예.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박상현 검사가 이제 그 출마설 이런 얘기 도니까 예, 자기는 예. 정치 안 하겠다 예. 이렇게 또 선언까지 하신 게 또 인상적이긴 했어요. 굳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사람 이름 모르는데. 저도 한겨레에 글을 썼을 때 예.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렇죠. 저 정치하려고 자식이 한다. 정치하려고 아. 한다. 거기에 사실은 그런 게 견디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게 내가 뻔히 아니라도 주변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를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도 아이 그러다 정치하면 되지 이러면은 이제 화가 나니까 그거를 딱 끊는 거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그때 저는 뭐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 했지만 내가 하여튼 이거 하고 나서 정치에서 진짜 싸구려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이게 살다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이게 그렇죠. 10년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그때는 일이.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안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나요? 아니 그때는 아예 그냥 그 네. 선거가 내년에 열린지 후년에 열린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정당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거는 아예 뭐 생각 쳐다도 안 봤는데 엉뚱하게 안철수가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때 이 황 기자도 만나게 되고 막 네. 이런 그런 게 네. 생기니까 사실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알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네.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저 재보궐 선거에 나온다든가 하면 네.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깔끔하게 선언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제 청문회에 출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검찰이 항소 포기할 때는 정성호 장관이 이제 성공한 수사 재판이라고 하더니 예. 재판 몇 달 뒤에는 이제 민주당 감찰 의뢰받아서 평가가 바뀌었다면서 예.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이라고 이제 작심 비판했는데 이거는 형님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그 미국 트럼프처럼 네.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공소 취소해라. 뭐 셀프 사면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말로 공소 취소를 할 거면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 법무참모라 그래서 이제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법률 쪽에는 총수장인데 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죠. 지금은 이게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헌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게 안 하면서 이제 검사들 스스로 우리가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공소 취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민주당에도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면 기소한 검사 이런 사람들한테도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존중은 해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엔 틀렸다. 우리는 공소 취소하겠다. 네. 대신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안 가면은 문제죠. 사실은 예전에 이제 옛날 시절이긴 하지만 이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보다 윗세대들 이럴 때 예.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무혐의인데 검사가 기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잘못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의 높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 검사가 이 잘못해가지고 기소했다. 그리고 이거를 잘못 예. 기소한 거다. 이거를 뭐 공소 취소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기소하려고 하는데 막아달라든지.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법조계에서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건 그 검사한테 사표 내란 얘기다. 기소하냐 마냐 하는 거는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무죄도 받고 나중에 보니까 기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소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바꾸라는 거는 법률가로서는 거의 자살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조작 기소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또 계속 나오는 얘기가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특검이 이제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건 공소 취소한다는 건데 네. 그거는 정말로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득을 못하게 해요. 전 그런 일이 생기면 만약에 또 정권이 교체되면 또 수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영역에서 계속 서로 싸움만 벌어지거든요. 저는 뭐 공소 취소할 수 있죠. 공소 취소할 수 있고 하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보지만 그런 의견이라면 정말로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생각났는데 예. 지금 대장동 사건 이제 항소 포기를 하니까 예. 그 담당했던 검사님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제 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 일단은 뭐 암에 걸리셨고 그리고 예. 그 뒤로 지금 이제 뭐 청문회까지 하는 상황이 오니까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해서 좀 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판사건 검사건 자기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1심에서 뭐 유죄 판결하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는 거는 검사가 기소했다고 유죄가 되는 게 아니라 1심, 2심, 3심 대법원 판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단이 틀리면 틀렸다. 우리가 보기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교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불러서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이거를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만약에 정말로 누가 봐도 뭐 이의 없이 잘못한 게 있어도 그게 힘든데 네. 서로 다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래서 근거했다. 그러면 반감만 생기고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나중에는 수사를 안 하게 됩니다. 소신 있는 검사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런 사건에서는 비판하지만 특검이나 이런 데서는 수사를 잘해주길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제 그 최상병 사건 이런 네. 거 보면은 이거 이
대통령이 뭐 눌러서 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추궁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 자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